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증시 재료가 혼재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0, S&P 500 지수는 0.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7%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지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 그리고 본격화된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992년 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6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의 다른 주요 지표는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됨으로써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효과일 것이다 라는 진단도 제기되었고요. 추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주에서 4주 이내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를 자국 기업에 허가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화웨이 소속 직원 몇백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일체 믿지 말라는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다 이것을 두고 미리 그렇게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국 철강 사용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95%까지 대폭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철강 생산 증가에 대응한 방침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철강 외에 다른 원자재의 미국 제품 비중도 기존 50%에서 최대 75%까지 순차적으로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 첫 테이블을 끄는 시티그룹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이번 어닝 시즌에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별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예상치보다 큰 부진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면 뉴욕 증시 한 번쯤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베리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화했고 석유시설에 큰 피해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산을 멈췄던 업체들도 산유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란 간의 긴장감도 다시 완화된 영향으로 크루드 오일은 배럴당 0.63달러 하락한 59.5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지만 미국의 해가회에 따라서 먼저 제재를 철회하고 이란을 그만 괴롭힌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좀 줄어든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가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GDP 성장률이 1992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 2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60분봉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손절이 됐습니다. TW와 동신호로 매도 진입을 한 게 아니어서 영상을 남기진 않았는데요. TW 신호 에서 그 10시 15분에 15분, 12분 사이에 TW 신호가 있었고 이 시점에 같이 매도 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제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미리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손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HFCP 기준으로 먼저 진입을 했었고 손절이 될 위험에 있었지만 결국은 손절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에도 금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은 TW의 정확한 매도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어도 HFCP 기준으로는 매도 신호였었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아쉽게 손절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 손절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다른 매매 기법인 CP 매매 기법으로 60.27에서 매도 진입을 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선물 상품 보면은 크루드 오일 이외에는 골드 선물, 항생 지수, 나스닥 지수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 크루드 오일이 가장 거래하기가 수월하고 수익을 내기 좀 좋은 찬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9시 30분에는 근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시 15분과 11시에도 각각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을 쌓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매 횟수는 절대로 누적 수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누적 수익을 쌓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적 수익을 쌓으려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는 매매 기법, 원칙이 있어야만 하고요. 매매 원칙과 기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매매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누적 수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본인의 잘못된 매매 습관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의 매매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저는 제임스 대표님께 매매 기법을 전수받아서 원칙대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매매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을 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매매해도 월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의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신없게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캔들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저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월 수천, 수억 대의 누적 수익을 쌓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고요.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